한국은행이 두 달 만에 또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 0.5% 시대가 열린 건데요. 코로나19 사태 상황을 보며 하반기 정책 결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는데 한은은 한 발 빠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순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B컷 단행한 뒤에 두 달 만의 결정인데요. 한은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인하 결정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이어진 데 따른 선제적인 대응으로 읽힙니다. 당초에 한은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조금 완화되면서 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한은은 경기 부양에 통화 정책을 올인한 모양새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금통위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며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은이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성장세 회복 지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은 입장에선 사실 이게 오늘 내일 안에 해결될 코로나가 아니어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무역 수지도 99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고 5월 들어 20일까지 수출도 지난해 5월 같은 기간보다 20.3% 줄었습니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1.4% 감소한 수치인데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격 금리 인하는 정부의 정책 공조 성향이 좀 짙은 것 같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 이제 3차 추경을 앞두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날지 또 관심이 모이고 있죠. 이 정부의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경 편성과 함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공조로 경기 부양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당장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하로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이 인하할 수 있는 실효 하한선에 다다랐다 이런 평가도 있죠. 네, 한은이 발빠른 대응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그동안 쟁점이었던 실효 하한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실효 하한은 유동성 함정이나 자본 유출 등을 고려한 기준금리의 하한선을 말하는데요. 한은의 이번 전격 인하 결정에 따라 금리는 사실상 실효 하한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에서 0.25%로 사실상 제로금리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실효 하한을 0.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자본 유출 측면에서 우리나라 실효 하한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한은의 금리 인하는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향후의 방식도 이제 좀 달라지겠네요.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기는 어렵고 추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책으로 가계와 기업의 신용 공여 등의 유동성 공급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 후 금통위 결정문에 항상 포함되는 여러 여건을 살피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란 문구가 이번엔 삭제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이 총재는 미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리면 실효 하한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얼마나 약발이 지금 통할까 궁금한데요. 과거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당장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기준금리가 5%대였는데 한은이 빠르게 금리를 2%까지 내리면서 돈을 풀었고 이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가계, 기업의 조달 비용이 줄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인데다 유동성 부족 상황이라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가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빌리자면 그 실효 하한선까지 다다랐는데 효과가 미지수일 수 있다면 금리 인하 부작용도 당연히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이 빨라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또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한은이 인하카드를 아껴 써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실물 경기 부진에 대응하는 차원인데 금리를 내린다고 소비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다라는 건데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을 때 내리는 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시각입니다.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통적인 방법을 앞으로 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한 이후에 한은의 대응책들은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한은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국고채 매입을 늘리는 겁니다. 이미 연이은 추경으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졌고 곧 편성할 3차 추경과 기간 산업 안정기금 등의 채권 발행 규모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수급 불균형에 따라 장기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 국채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매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국채 매입 규모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 국채 매입 사례를 감안하면 10년물 위주로 20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매입이 예상됩니다. 금융위기 당시 한해는 시장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 듀레이션에 대응해서 채권을 매수했었는데요. 현재 국채 시장 듀레이션은 8.6년으로 이번 단순 매입은 10년물에 집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3차 추경에서 40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과 전체 국채 잔액 대비 4.8%까지 한국은행 보유 국채 잔액의 확대를 가정한다면 최소 17.4조 원 규모의 국채 매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한은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대폭 수정한 거예요. 지금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영향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마이너스 0.2%로 대폭 수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2.1%보다 2.3%포인트 낮춘 수치입니다. 한은이 또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기도 한데요.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수정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여파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올 초만 해도 3월에 정점을 찍은 뒤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후 2분기에 정점이 다다른 뒤 차차 진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바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올 3분기 정점을 찍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상으로는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해외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던가요?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알렉스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 금리 인하 직후낸 보고서에서 한국은 상당한 침체의 한 가운데 있으며 4월 금리 동결 이후 경제 전망은 더욱 나빠졌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의 5월 첫 20일간의 수출이 전년 대비 20.3% 줄어드는 등 대외 전망도 없다면서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가 제대로 먹혀들여야 할 텐데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이른 낙관보다 미리미리 이 악재에 대비하자는 결정이겠죠. 조금만 더 사태를 지켜보면서 올 한 해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